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잘된 일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들 많이 팔 줄 알았는데 7월 어제까지의 통계 나왔는데 결국은 한 1조 원 이상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앞서도 보셨지만 삼성그룹주만 4조 원 정도를 사들였었는데 이게 삼성을 사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지금 다 뜨고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포트를 짜보죠. 외국인 따라하기입니다. 영민 매니저라면 이제 비중과 이 종목을 보면서 네. 어떻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까? 진짜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삼성그룹주들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삼성금융지주사가 있으면 네. 삼성금융지주 하나만 딱 추가해 놓으면 그렇죠. 완벽한데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삼성전자 예. 지금 이제 레거시 디램 업황 이제 뭐 계속 좋아질 거고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맞습니다. 좀 유효하고요. 네. 뭐 삼성전자는 주가가 또 8만 원 초반까지 또 밀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괜찮은 이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 요즘 뭐 조선도 신조선 얘기 나오면서 네. 업황 워낙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또 끌고 가는 이제 대장주 하더라고요. 역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또 대장주 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들 밸류업과 관련된 네. KB금융, 신한지주, 뭐 한국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조금 이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삼성그룹주 안에서 찾아보면 삼성증권이나 네. 삼성화재 같은 또 금융 네, 계열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뭐 저 PBR 네. 관련된 이제 뭐 밸류업 이슈로도 또 엮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에다가 삼성카드 혹은 삼성증권, 생명? 네. 화재 네. 뭐 이런 기업들 하나 이제 좀 추가만 한다라고 하면 뭐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또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네. 있고 특히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약간 네.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오히려 이제 팔을 대면서 증시가 이제 빠르게 가격 회복을 좀 할 수 있을 네.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당분간은 이런 삼성 그룹주들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서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다가 시장 분위기 좀 살아나면 네. 적극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까지 이제 좀 추가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네. 한 어떻게 한번 짜보시겠어요? 삼성전자를 한 40은 실을까요? 삼성전자를 현 시점에서는 네. 한 20 정도 20밖에 안 실어요? 네, 20 그럼 정도 누구를 실고. 실어요? 20 저는 실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바이오 쪽을 조금 실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럼- 이번 주에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 AI 반도체에서 좀 빠져나간 수급이 오히려 국내 이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뭐 CDMO라든지 특히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셀트리온 그룹주 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최근의 어떤 매수세를 본다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 좀 확실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뭐 FOMC의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네. 오히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에서 좀 이제 AI 관련된 확실한 데이터와 수치화된 어떤 이제 로드맵이 좀 발표가 돼야 네.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좀 피난처로 바이오 쪽을 좀 비중을 30에서 많게는 한 50% 가까이. 50을 바이오를 맞습니다. 실어요. 그래서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네.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그룹주도 사실 최근에 강했던 건데 오히려 좀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오히려 좀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도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또 고종목도 네. 네, 다시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바이오 쪽에 좀 비중을 실어놓으면은 오히려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을 좀 피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이고요. 네. 그렇죠? 네. 저기 외국인들은 안 샀지만 삼성 ENA가 네. 옛날 엔지니어이죠. 지금 주가가 네. 꽤 가요. 회사가 건설이. 지금 거의 뭐 망해가다가 예. 지금 아주 빠르게 예. 회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건인가요, 이 네, 건설? 암흑의 시기가 이제 끝나고 뭐 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원전 수주에 대한 네. 기대감 그리고 ENA도 또 조선하고도 또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해상풍력 뭐 이쪽하고도 예, 예, 또 연결되어 예, 있기 예.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이제 고밸류의 종목들을 조금 팔고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이제 철강, 조선, 뭐 화학 이런 종목들 중에서 조선은 지금 워낙 뭐 주가 많이 올라가고 네. 있으니까 건설이라든지 화학 이렇게 이제 좀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도 매수세가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추세적인 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이라든지 화학 이쪽은 아직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시클리컬 중에서 탑픽을 꽂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조선 업종이 가장 좀 탑픽이 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중공업까지 담겠다. 아주 짧게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일 컨콜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오늘 좀 사둘까요? 선출매하고 준호 매니저. 아니 모르잖아요. 내일 갑자기 느닷없이. 왜냐하면 최근에 맞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도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의 네. 그 전략이 지금 그렇죠. 먹혀가지고 시상대에서 막 지금 네. 찍고 플립 찍고 약간 이게 업됐잖아요. 내일 컨콜에서 뭐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컨콜에서 뭐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또 네. 이제 뭐 깜짝 발표를 했으면 네, 너무 깜짝 좋겠는데 일단은 뭐 실적 컨퍼런스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나쁘지 않지 오늘 않을까? 뭐 말고요? 삼성전자가 네. 만약에 또 깜짝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해봐야 2, 3% 정도 수준으로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확실한 걸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좀 않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결국에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주가 조정도 충분히 많이 나와줬어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고점 대비 거의 뭐 20% 네. 이상의 좀 하락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고 오히려 뭐 실적 컨퍼런스 확인하고 나서 전후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을 오히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어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 시장에 어떤 큰 기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큰 기대 없을 네. 때 깜짝 서프라이즈 발표했을 때 네, 주가가 네. 세게 올라가는 거기 네.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분할로 네. 예, 접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네. 좀 사둬요? 아니면 내일 보고 사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비중을 확 이제 들어가는 네.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삼성전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내일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패턴 관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네. 뭔가 서프라이즈한 거를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이미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뉴스가 다 파다하게 지금 또 네.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뭐 3는 어느 정도 이제 됐고, 통과한 것 컨콜 같고 됐고, 네. 그다음에 HBM 3E에 대한 이제 전략은 3분기 통과, 4분기부터 양사 뭐 이런 스케줄로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어저께 YC라는 기업이 또 HBM용 웨이프 그래요. 검사 장비 수주 공시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설비 쪽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셋업의 단계로 이제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메이드가 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흘리는 거 이런 걸 잘 안 해요. 싫어한다. 삼성전자는 이제 좀 조용히 물밑에서 다 이제 작업을 해놨다가 땅 하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좀 공개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안에는 뭔가 삼성전자 오피셜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HBM3 콜 통과를 했고 언제부터 양산을 하겠다. 콜 통과를 해야 일단 양산에 되죠. 대한 구체적인 네. 스케줄을 얘기를 하는 거지. 미리부터 이게 뭐 흘리는 거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뭐 직접 하진 않을 거고 우리는 막 흘리는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는 네.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직접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핫하죠.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보시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도 올인하지는 말고 네. 일부 선침해, 네, 네. 일부 선침해를 맞습니다. 해라. 근데 말씀을 주셨지만 어제 YC가 이게 뜨는 걸로 봐서 네.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좀 마음은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뭔가 있기는 있다. 삼성전자 컨콜이. 그러나 우리 두 전문가 모두 일단 배팅은 하지 말고 척후병 정도. 네. 네. 하고 내일 결과를 지켜보자. 자, 영민 매니저 일발 장전으로 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 종목 뭘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이제 김준 매니저님이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금 네.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좀 피난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피난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해요. 지금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 아니에요? 주도주 역할을 맞아요. 하고 주도주예요. 있거든요. 확실히 예. 주도주 역할을 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조선업종 예.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제약 예. 바이오 네. 업종을 이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기업들은 워낙 또 언급을 좀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중소형 중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저희가 사실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얘기를 할 때 이 플랫폼 3종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소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 그 종목들은 어차피 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예.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알테오젠을 다시 한번 30만 원에 그냥 매수 의견을 좀 드릴까 이것도 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알테오젠도 지금 요 가격대가 거의 2달 이상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이 자리를 충분히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머크사가 컨퍼런스 콜을 해가지고 오늘 주가도 한 2% 이상 네.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키트루다 SC 제형 개발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이익 성장 구간, 네. 캐시 플로우가 이제 아웃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뭐 30만 원이 아니라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어저께 리가켄 바이오도 차트를 보시면은 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또 뛰어넘었어요. 예.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시총이 지금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가켄 네. 바이오는 ADC의 우리 국내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8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이제 잔고를 가지고 있고 대략 한 8천억에서 1조 원 가까운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ADC 파이프라인 매년 5개 이상씩 이제 임상 진입을 시키겠다. 네. 전임상이 아니라 후보 물질을 발굴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상 진입을 시키겠다는 걸 네.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랫폼 3종 기업 중에 시총도 가장 좀 작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ABL 네.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도 주가 차트 보시면 1,400억 원 이제 3자 배정 유증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가까이 횡보 조정을 좀 거치면서 주가가 조금 쉬는 듯 하다가 지난주 후반 그리고 어제까지 보시는 것처럼 네. 3만 원대를 좀 뚫어내면서 네. 새로운 이제 2차 상승이 좀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이중항체 신약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ABL 바이오가 단연히 이제 뭐 선두의 이제 기술력을 네. 가지고 있고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랩바디 T. 요거는 이제 면역 치료제 이제 개발을 할 때 네. 가장 좀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뽀원 비비라고 하는 것과 이 항체를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이 두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중 기전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 그랩바디 T 플랫폼과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BBB 셔틀 얘기 많이 네. 하죠.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같은 이런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에 이제 대응하는 이 BBB 셔틀 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그랩바디 B라고 하는 또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요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도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만만치 않게 지금 기술 이전들을 잘 네. 하고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오테크 기업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2022년에 드디어 이제 빅파마 쪽으로 네. 사노피 쪽으로 지금 대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 예, 예. 계약에 이제 성공을 좀 하면서 ABL 바이오의 가치도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요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임상의 단계가 진일보하면서 말손이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좀 긍정적인 변화도 충분히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사진을 이제 또 하나 더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네. 실제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1,400억 원 이제 기술 이전 아니 유증을 했잖아요. 삼자 삼자 배정 배정. 유증을 네.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자금 확보를 해서 4세대 이제 ADC 말 그대로 이제 이중항체 네. ADC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초기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삼자 배정 유증을 해서 1,400억 원 정도 이제 자본 확보를 했고요. 예. ABL 이제 206 포함해서 209, 210까지 세 개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고 있고 역시나 ABL 바이오 역시도 총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 확보를 해서 말 예. 그대로 ABL 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1,400억 원 유정으로 확보가 됐고 나머지 이제 2,600억 원 어디에서 확보를 할 거냐?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이미 기술 이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이 될 거고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대규모 또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고 나면 계약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계약금을 받게 되는데 그 계약금을 재원으로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항체 ADC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직 ADC 이제 이중항체 ADC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초기 단계고요.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네. 다만 초기 시장을 선점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4세대 ADC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을 때는 굉장한 이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ABL 바이오가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기류가 반영이 좀 되면서 ABL 바이오도 사실 플랫폼 3종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흐름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차트 흐름 조금 전에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1,400억 유증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한번 실렸어요. 네. 일단 자금 확보를 했다. 그다음에 이중항체 ADC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한 달 가까운 이제 기간 조정을 이제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시세의 초입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기술적인 측면 이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 말씀드리면은 3만 원. 어제 종가가 이제 3만 150원이니까 네. 3만 원 정도에 이제 접근한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을 한 3만 6천 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단기 목표 수익 잡고 3만 6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6천 원 정도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종목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냐라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툭 치면은 그랩바디와 BBB 셔틀 이제 네. 요 정도는 나와야 우리 바이오 네. 투자하시는 분들 봐야 됩니다. 이중항체 하나는 암 때려잡고 하나는 자가 면역세포에 맞습니다. 들어가는 네. 요거 이제 이 그랩바디고요. BBB 셔틀은 뇌 치료할 때 그 뇌 장벽 있잖아요. 혈관 거기에 장벽을 혈관 뚫는 그걸 기술이죠. 뚫고 가는 그 맞습니다. BBB 셔틀인데 네. ADC까지 지금 영민 매니저는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네. 성장성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ABL 바이오 주가가 정말 다 올라왔습니다. 한번 네. 하다가 빠지는 척하다가 자 ABL 바이오에 맞서는 우리 네. 준호 매니저의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ADC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리가캠 바이오를 리가캠.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준호 매니저의 또 하나의 뮤즈죠. 맞습니다. 리가캠. 네. 뭐 예전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네. 다른 이제 경쟁 CDMO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ADC 쪽이 좀 늦었어요. 10년 정도 늦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리가캠 바이오의 어떤 협업이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ADC 플랫폼 관련해서 국내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네. 굉장히 높아진다고 봤을 때 어제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을 리가캠 바이오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리가캠 바이오를 한번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하면서 리가캠 바이오까지 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하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네, 맞습니다. ADC입니다. AD 표적 항암제를 하는 또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네. 또 사파플레이, AA 프릴 프릴 바이오. 바이오. 예,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좀 반복 학습을 좀 네.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투자하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일발 종목들 살펴봤고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바이오 나온 김에 영민 매니저 네. 중에 우리 바이넥스 네네. 요즘에 삼바 셀트리온 네. 바이넥스 엄청 나옵니다 네. 지금. 네. 바이넥스하고 셀트리온을 같이 좀 묶어서 그럴까요? 리뷰를 한번 네. 해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중심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설비 투자 아주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 특히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좀 또 주력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네. 이제 좀 키우려고 하는 분야가 또 이 CMO, CDMO 네.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여러모로 지금 수혜를 이제 받고 있다.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또 정책적인 이슈까지도 기대감이 이제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슈,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게 하반기는 미국 연준의 이제 피벗이 시작된다는 거. 네. 금리 인하가 뭐 7월 달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간은 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7월보다는 어쨌든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보다는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하반기 때 2번 하느냐 혹은 3번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빅스텝도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또 가장 수혜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 대장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이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바이넥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사실 제가 바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7월 22일 날 또 다 올라온 자리에서도 눌림목이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벌써 지금 15% 네. 이상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목표가를 조금 이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바이넥스 시간 관계에서 리뷰를 못 해드렸는데 네. 바이넥스를 한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예. 앞으로 이제 CMO, CDMO 기업들은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생물보안법 미의회 이제 통과하는 것과 관련된 것도 아직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는 또 셀트리온과의 협업 이런 네. 것들까지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2만 5, 6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셀트리온도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7월 26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3박까지 움직였으면 대장주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 이제 셀트리온이 가야 된다. 특히 하반기 때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약값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또 셀트리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진펜트라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출 인식이 될 네. 거다. 올해만 한 5천억 원, 보수적으로 한 5천억 정도 이제 매출로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까지 뚫으면은 거의 뭐 선진국 시장을 석권했다. 됐죠.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유럽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했으니까. 휩쓸었기 네.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호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이제 성과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시점이 도래를 했다. 지배구조, 가버넌스와 관련해서 뭐 승계에 대한 이제 이슈도 있었고 합병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셀트리온 그룹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 그쪽이 이제 가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 좀 제쳐놓고 업황만 놓고 보면 뭐 셀트리온은 여전히 지금 또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23, 4만 원 정도까지 또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 두 개를 했습니다. 바이넥스와 셀트리온. 바이넥스는 뭐 삼바처럼 큰 CMO, CDMO는 아니지만은 우리 중소형 강자 네. CMO, CDMO. 근데 셀트리온과 또 바이오시밀러 협업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진펜트라. 이게 램사마 네. SC부터 네. 시작했던 진펜트라가 드디어 미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 피하 주사입니다. 여기까지도 가는 셀트리온까지. 자, 여기 정리를 좀 해보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 리뷰 종목 중에서는 네. 하나투자증권 네. 할까요? 네, 하나투자증권. 어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네. 장중에 한 9%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이게 미증시에서는 예. 코인베이스가 전일 한 5% 정도 반등 나와주다가 네. 장 막판에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그래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약발이 끝났나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은 좀 세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강도 높은 또 이제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좀 이제 반응이 됐고 이미 그 전부터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는 약간의 차익 매물을 출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던 이유가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대세론이 불거졌을 때 이제 가상자산이 대표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전일부터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이제 선거 캠프에서 이 암호화폐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가상자산도 교집합적인 요소가 좀 불거지면서 어제 좀 시장 대비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상 오늘 밤 이제 그 미증시에서 코인베이스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 예. 오늘 약간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 가상자산, 특히 이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 간의 이 가상자산 관련된 또 강력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쏟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충분한 조정을 확인하고 또 재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나투자증권은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지분이 갖고 있는 거 외에도 지금 이제 토스 혁신법인의 지분도 7% 이상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야놀자 지분이라든지 또 밸류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의자 거기다가 또 이제 야놀자 수혜주예요, 진짜. 맞습니다. 예. 야놀자 수혜주의자 또 밸류어 프로그램 최대 수혜주기도 하고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또 증권주들이 또 갈 때가 됐거든요. 네.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STO 관련해서도 하나투자증권이 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인 매력적이 있고 이제 증권주들이 바닥에서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암호화폐를 떠나서 하나투자증권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준호 매니저가 제가 질문할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가 어제 와 달리는가 맞습니다. 보다 그렇죠. 해가지고 우리 하나투자증권도 어제 시세가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같이 좀 세론이 떨어져. 돼버렸죠. 예, 세론이 맞습니다. 나와서 오늘 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일단 좀 조정이 네. 시작될 때 맞습니다. 오히려 일단 좀, 매수를 예, 해도 충분히 받아보는. 매력적이다. 이제 바닥에서 돌고 있는 거라서요. 예.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한화투자증권 네. 두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나무 관련주
때로는 야놀자 때 네. 야놀로 야놀자 맞습니다. 관련주도 되고 토큰 나올 때 STO 네, 또 맞습니다. 관련주는 하나투자증권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신들의 우리 영민 준호 매니저 포트 중에서 아 이거 괜찮은데 한번 컷을 당해가지고 좀 아까웠던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아 이거 나름 또 소개해주는 종목 그런 시간입니다. 영민 매니저는 네. 포트 중에서 아 저는- 이거 아깝다. 네. 네. 아직 컷을 당하지는 알았어요. 않았는데 아깝다. 네. 조금 밀려서 좀 네.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해보시면 네. 좋겠다라는 종목을 삼양식품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삼양식품 이게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날 이게 바로 그냥 급락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그날 방산주 뭐 이 식품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 예. 쏟아졌던 날 있잖아요. 그날, 예. 그날 이제 주가가 확 밀리면서 이제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됐었는데 다행히 60만 원대 탄탄하게 좀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약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네. VT나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종목들이 막 8% 9%씩 막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식품주도 지금 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식품주가 좀 약해요. 근데 이제 대장주 하나 삼양식품은 올해뿐만 아니라 이 불닭볶음면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내년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다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뭐 유럽, 미국 쪽에서 이 불닭볶음면의 이 흥행이 진짜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거의 품귀 현상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매대에 이제 불닭볶음면이 없으니까 언제 들어오냐 이런 걸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리에 이제 판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식품주들 중에서 이게 OPM이 무려 20% 정말 경이로운 OPM이거든요. 이게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라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20%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IT 회사네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다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을 네. 지금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쭉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알테오젠도 한동안 못 올라가다가 30만 원 뚫어 올라갈 때 맞아요. 또 탄력적으로 네. 움직이잖아요. 네. 삼양식품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언제 기간 조정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만 거의 2달 가까운 이제 횡보 조정이 이제 좀 진행됐기 때문에 8월쯤 되면 이제 한번 좀 강하게 좀 올려치는 그런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확 뭐 조정이 좀 들어온 자리에서 오히려 60 한 3, 4만 원 정도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삼양식품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날이 7월 25일 목요일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때 막 줄줄이 웬만한 실적 잘 나온 것들이 9%, 막 네. 10%씩 빠졌었던 네. 그때 좀 아깝게 됐었지만은 상향식품 아직도 탄탄하고 불닭볶음면의 재료 살아있다. 자, 영민 매니저의 아까운 종목 삼양식품 봤고요. 준호 네. 매니저의 나의 포트에서는 아 이거 좀 제 포트에서는 아깝다. 한중 NCS 요 종목도 한번 크게 시세가 ESS. 분출되면서 거의 뭐 네, 네.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다시 네. 큰 변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네.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증가했어요. 네, 사랑 고백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결국에 이제 앞으로 ESS 쪽의 이제 매출이 결국 이제 전기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제 목표 주가 상향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만 거의 5% 이상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결국 수치화된 어떤 데이터가 나와줘야 이제 목표 주가가 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숫자가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예. 많은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막 목표 주가를 80달러로 보고 있는 것도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밸류는 너무 고밸류다. 그래서 80달러 목표 주가 선정하는 것도 결국 숫자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ESS 쪽에 이제 처음으로 숫자가 찍혔기 때문에 ESS의 어떤 이제 목표 주가와 앞으로도 전기차 캐즘이 극복된다고 했을 때 결국 310달러의 목표가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테슬라가 상승 흐름 나왔는데 거기서 여기서 만약에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또 이제 옵티머스 로봇까지 어떤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테슬라도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어떤 주가 차트 흐름이 엔비디아가 폭등하기 바로 직전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강한 차트스트가 자신감, 됐어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차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하나의 요인이고 뭔가 이게 10월 12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네. 뭔가 이 강력한 자신감, 그래. 그래서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거라는 그 강력한 자신감.
자신감이 또 어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ESS 쪽 확실히 이제 매출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중 NCS 다시 한번 봐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혜련님이 오늘 ESS 가는 날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정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한테 사랑 고백을 했고 네. 내용은 이제 전기차 캐즘이 오면 맞습니다. 테슬라 혼자 살아난다 네, 이런 그렇죠. 거였는데 준호 매니저 얘기한 대로 지금 테슬라 중에 잘 나오는 게 ESS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우리도 ESS를 테슬라 급등에 한번 보자. 한중 NCS 네. 그 ESS 쪽에 차갑게 하는 냉각 맞습니다. 부품을 순행식 ESS 시스템 순행식 그 공급하고 있어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한중 NCS. 저도 지금 ESS를 한 2달째 밀고 있는데 밀면 빠지고 오늘 한번 ESS 쪽 관련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이제는 상대방 거를 네. 찾아보는 겁니다. 준호 매니저 포트 중에서는 네. 이거 아깝다. 아니 이게 맥락이 지금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또 로보택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국내에서는 그냥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네, 잊혀졌는데. 준호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뭐 조금 낙폭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저께 이제 딱 양봉 만들면서 바닥을 좀 찍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AI에 이제 열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AI의 학습 효과, AI의 어떤 학습 능력, 추론 능력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협동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하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10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 이제 공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옵티머스를 테슬라의 자동차를 만드는 기가 팩토리에다가 옵티머스를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 네. 이게 이제 거시적인 이제 또 앨런 머스크의 이제 청사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지금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어제 이제 또 LIG 넥스원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LIG 넥스원 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네.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는 어찌 보면 이런 휴머노이드 기능이 이제 장착된 군사용 로봇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군사 기술 로봇. 발전이 네.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이에요. 지금 시장이 고평가된 종목들을 조금 싫어하고 숫자 안 나오는 종목, 실적 안 나오는 종목들 다 고평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 풀렸을 때 협동 로봇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과대 구간을 한번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까 이제 차티스트로 변신해가지고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저기 밑에서 이제 빵 하고 올라서기 직전에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보였던 거하고 비교를 차트는 진짜 유사하더라고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인식은 분명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라 AI 산업과 그 AI 산업이 이제 확장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이제 모델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테슬라를 로봇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시장이 항상 우리가 언급을 안 했을 때 거기를 시세를 주잖아요. 로봇 우리가 꽤 전체 아마 맞아요. 증권방송에서 다 외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저희가 먼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오늘 로봇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3달러, 뭐 액분 다 포함해서 3달러에서 140달러 갔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가기 전에 엔비디아도 속 엄청 썩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횡보디아라는 횡보디아 부르마 나갈 맞아요. 정도로. 네. 진짜 썩이다 빵 갔잖아요. 네. 테슬라가 간다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또 한 축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고요. 준호 매니저는 영민 매니저 포트 중에 이거 아깝다.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네, 최근에 이제 펩트론을 필두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약간 좀 차이 매물이 나와주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뭐 최근에 사파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사실 이제 상장한 지 2년 만에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바이오 테크 기업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이후에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거기다가 추가 이 플랫폼 사파 플랫폼을 이제 기술 이전한 거기 때문에 독점 공급 계약이 아니고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사파 플랫폼을 통해서 ADC와 또 그리고 이제 GLP-1 유사체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후보 물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아까 관점에서 아까 ABA 바이오와 함께 같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중에 요거 아깝다. 사파 플랫폼의
대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네. 봤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네, 저도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네. 삼천당 제약이라는 삼천당. 기업을 네.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환반변성 치료제, 사실상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SCD-411이 이제 내년 1분기에 또 이제 국내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아일리아 이제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효능이 너무나 좋고 1바이알당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이제 고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안구에 직접 주사제를 투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치료 효능이 좋다 보니까 사실상 글로벌 1위에 또 이제 안구 치료제 중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시장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넘어오면서 그 시장 규모가 연간 한 12조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최근에 삼천단 제약이 서유럽 국가에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내년 2분기 정도에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삼천단 제약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내년 2분기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일단 에스패스라고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에서 경구용 치료제로 바꾸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GLP-1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호르몬과 인슐린을 경구용 치료제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일본의 기업에 또 이제 독점 공급 계약 체결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있고 특히 국내에서 GLP-1 유사체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를 또 순조롭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경구용 플랫폼 관련해서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독감이라든지 자궁 경부암으로 적응증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삼천단 제약 또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일리아 릴리와 터십 체거 관련해서 소문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공시를 바로 하면서 주가가 좀 억울하게 내려왔던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계획대로 북미 지역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진출과 또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삼천단 제약은 직전 고점도 돌파가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경구용 GLP-1 유사체, 그 비만약, 다이어트 치료제 생각하지만은 이제 눈에 황반이 변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황반 변성이 아일리아라는 탄탄한 게 있습니다. 하나. 맞습니다. 이걸 받침으로 해서 경구용 다이어트가 가니까 이제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최근에 어떤 일부 악재와 어떤 조정 흐름은 충분히 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날 7월 16일 날 주가의 변동성이 컸던 거 16%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저하됐던 것도 그날요. 이제 여기 대표이사가 바로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면서 일리아 릴리와 텀십 체결에 대한 소문은 사실 무근이다. 근데 그런 소문이 일부 텔레그램에서 좀 돌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해 버렸고 그 이후로도 한 10% 가까운 추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북미 지역의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또 이제 진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이제 앞으로 그 서유럽에 공급했던 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마일스톤이 이제 순차적으로 유입된다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 치료제로 일단은 밑에 실적 깔고요. 경구용 다이어트 맞습니다. 치료제로 성장성을 붙이는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이 한번 맞서는 종목. 저도 이제 붙여보면 오늘 리뷰를 해드렸지만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어차피 한번 더. 이게 저는 하반기 때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 결국 약값 인하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을 좀 해드렸던 게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약값 인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왜 그런 논리냐면 어차피 약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책정된다.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 두 회사가 지금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계속 임상에 성공을 해가지고 상업화에 진입을 하면은 약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허가가 또 늘어나게 되면 약값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제 그런 모멘텀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바이오시밀러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와
확실하게 이제 노선을 같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상관없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역시 또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한번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맨즈 앞서 3천당 제약할 때 제가 가격 전략을 예. 안 물어봤습니다. 가격 예. 전략은 18만 4천 원을 일단 매수 끌어잡고 딱 네. 직전 고점이 23만 원이더라고요. 그날, 23만 원을 일단 이제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 라인 때는 15만 7천 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65선. 하겠습니다. 네, 3천당 제약입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ABL 바이오. 이제 그랩바디와 네네. BBB 셔틀 네.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준호 매니저의 3천당 제약. 3천당 네. 제약 핫한 두 종목을 오늘 일발 장전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